혹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본 적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한없이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다정함 뒤에 날카로운 동리를 감추고 있었던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를 얻기도 합니다. 특히 겉으로는 천사처럼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철저하게 계산하며 타인을 이용하는 교활한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가장 심하게 파괴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악한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선량하고 누구보다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 우리 삶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마음을 열어주고 결국 가장 취약한 순간에 치명적인 독에 찔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좋아 보여도 사실은 교활한 독사 같은 사람을 걸러내는 5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이 원칙들을 마음에 새긴다면 더 이상 거짓된 미소에 속아 눈물 흘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평판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타인의 아픔과 약점을 은밀하게 수집하는 습관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셋째, 책임을 져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화법을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서늘한 본성을 관찰해야 합니다. 다섯째, 선의를 가장하여 타인의 삶을 통제하려는 은근한 억압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 무거운 주제를 풀어나가기에 앞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짧은 일화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직장에 정말 누구에게나 친절한 동료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상사들의 부당한 지시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천사 같다고 칭찬했고 저 역시 그 동료에게 마음을 열고 회사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승진 심사를 앞둔 어느 날 제가 상사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는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의 진원지는 놀랍게도 그 천사 같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상사들에게 저의 사소한 불만들을 교묘하게 과장하여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승진을 위해 가장 친한 척했던 동료를 짓밟고 올라서는 그 서늘한 눈빛을 보았을 때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독사 같은 사람들은 우리 일상 아주 가까운 곳에 가장 평범하고 친근한 얼굴을 하고 숨어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심연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들여다본 사상가입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그의 지혜를 빌려 독사 같은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하나씩 철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평판을 유지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범하는 착각을 꼬집어줍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와도 갈등을 겪지 않고 항상 둥글둥글하게 잘 지내는 사람을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한 모임에서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의 의견과 B라는 사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때 독사 같은 사람은 절대 한쪽의 편을 명확하게 들지 않습니다. 그는 A 앞에서는 A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고 B 앞에서는 B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는 척하며 B의 편을 듭니다. 얼핏 보면 이 사람은 양쪽 모두를 배려하는 평화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방어이자 기회주의적 태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뚜렷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누구에게도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이 다치지 않고 자신의 평판이 흠집나지 않는 것에만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힌 노예와 같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고 추악하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빈곤한 내면을 들키지 않기 위해 타인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화려한 가면을 겹겹이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 가면은 너무나 두껍고 정교해서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지는 그 속에 숨겨진 썩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신합니다.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여론이 쏠리는 곳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 깃발을 흔듭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철학이나 타인에 대한 진정한 애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가장 유리한가, 내 평판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차가운 계산기만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거나 당신을 배신하는 것이 그들의 평판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의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변명하고 동정을 구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선 지나치게 완벽한 사람, 단 한 번의 갈등도 일으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을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갈등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고 때로는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두에게 천사로 불리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뚜렷한 자신의 색깔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는 적당한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의 미소는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거울을 향해 짓는 연극일 뿐입니다. 그 연극의 관객으로 남는 것은 자유지만 무대 위로 올라가 함께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는 마십시오. 둘째, 타인의 아픔과 약점을 은밀하게 수집하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둔 상처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독사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 취약한 순간을 사냥감처럼 노립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술자리나 깊은 대화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고민이나 치명적인 업무 실수에 대해 힘겹게 입을 엽니다. 이때 교활한 사람은 눈빛을 반짝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그는 당신의 손을 맞잡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나한테는 뭐든 다 말해도 돼. 이 따뜻한 위로의 말에 당신은 무장해제되어 모든 비밀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이 위로의 이면에는 매우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쏟아내는 공감은 당신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점이라는 무기를 자신의 정보 창고에 축적하기 위한 작업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타인의 아픔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잊어버리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교활한 자들은 그 아픔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훗날 당신과 갈등이 생기거나
당신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 무기를 꺼내어 당신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인간의 사악함은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데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들으며 속으로는 묘한 우월감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형편없는 약점이 있구나. 내가 이 사람보다 낫구나. 이런 비뚤어진 안도감은 그들의 텅 빈 자존감을 채워주는 왜곡된 식량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들이 당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묘하게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마치 당신을 걱정하는 듯한 다정한 말투로 당신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그 친구 참 좋은 사람인데 집안 사정이 너무 복잡해서 가엾어. 이 한마디는 듣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걱정처럼 들리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치밀한 계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당신의 비밀을 화폐처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사고 자신만의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극을 피하기 위해 인간의 본성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비밀을 함부로 털어놓는 것은 나의 생사여 탈권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위로는 한순간의 달콤함이지만 약점 잡힌 삶은 평생의 족쇄가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라면 자신의 상처는 스스로 보듬고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지나치게 끈적한 태도로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캐려든다면 단호하게 선을 긋고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은 굳이 캐묻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켜줄 뿐입니다. 당신의 슬픔을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취급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비밀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셋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화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직하고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독사처럼 교활한 사람들은 절대 책임을 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언어라는 도구를 마치 미꾸라지처럼 활용하여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방어하고 타인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일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초래한 핵심적인 의견은 분명 그 사람이 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사의 질책이 떨어지자 그는 눈동자를 빛내며 교묘한 화법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저 아이디어 차원에서 가볍게 제안했을 뿐입니다. 최종 결정은 팀장님과 모두가 함께 내린 것 아닌가요? 또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고서 상대방이 화를 내면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너 잘되라고 한 소리인데 네가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네. 내가 미안하다. 이 사과의 문장을 자세히 뜯어보십시오. 이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자신은 선의를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속이 좁고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고도의 정신적 폭력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이러한 화법에서 시작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언어는 인간의 사상을 감추기 위해 주어졌다. 교활한 자들에게 말은 진실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은 철저히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조종하기 위한 방패이자 창입니다. 이들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거나 말의 맥락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립니다. 내 말의 본뜻은 그게 아니었어. 네가 오해한 거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피해자인 당신이 오히려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오해를 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이런 내적 혼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고 흔들릴수록 그들은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굳건하게 쥐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화법 속에는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와 지독한 나르시시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심은 자신이며 자신은 절대 틀릴 수 없다는 오만함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들의 유려한 말솜씨나 변명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그 사람의 행동과 결과만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사과를 할 때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는 식의 조건부 사과를 던지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혀끝에는 치명적인 독이 묻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만을 가지고 단호하게 당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들의 거미줄 같은 언어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제나 그들의 입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 속에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넷째, 약자에게만 드러내는 서늘한 본성입니다. 사람의 진짜 인격은 그 사람이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격의 밑바닥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는 약자를 대할 때 비로소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명제를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쉽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완벽한 천사의 가면을 씁니다. 그들의 진짜 민낯을 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시선을 조금 비틀어 보아야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 앞에서는 그토록 다정하고 교양 넘치던 사람이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거나 사소한 실수가 생겼을 때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고압적인 반말을 던지고 마치 아랫사람을 부리듯 짜증 섞인 명령을 내리는 그 서늘한 눈빛. 그 찰나의 순간에 튀어나오는 무례함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경비원, 청소 노동자 혹은 부하 직원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인간의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으며 결코 변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성격은 상황에 따라 잠시 숨길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사회적 약자라고 판단되는 순간 교활한 사람들의 내면에 잠재된 오만함과 권위의식이 억눌렸던 스프링처럼 튀어오릅니다. 이들은 약자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얄팍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강자에게는 철저하게 굴종하고 꼬리를 흔들면서 약자에게는 맹수처럼 군림하려는 이 비겁함이야말로 독사 같은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은 당신에게 한없이 친절하고 잘해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은 그에게 약자가 아니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알 수 없고 상황은 언제든 변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잃어 그 사람보다 명백한 약자의 위치로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종업원에게 던졌던 그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을 이제는 당신을 향해 똑같이 던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제야 그 사람이 썼던 가면의 실체를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겠지만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후일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제대로 평가하고 싶다면 그가 당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지 마십시오.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는 가장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뒷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약자 앞에서 무례하고 잔인해지는 사람은 그 내면이 독과 썩은 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런 자와는 절대 깊은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연민을 잃어버린 자의 결말은 언제나 파멸뿐이며 그 곁에 있는 사람 역시 그 파멸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선의를 가장하여 통제력을 쥐려는 행동입니다. 이 마지막 특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눈치채기 힘들고 가장 은밀하게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무서운 독입니다. 독사 같은 사람들은 폭력이나 협박 같은 노골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선의와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묻지도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삶에 개입합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 마치 당신의 보호자라도 된 것처럼 당신의 사소한 결정까지 대신 내려주려 합니다. 내가 다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이야. 내 말대로 하는 게 널 위해 좋을 거야. 네가 힘들어 보여서 내가 알아서 처리해뒀어.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처음에는 이런 과도한 친절이 고맙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참 든든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무언가 숨이 막히고 옥죄어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호의는 결코 대가 없는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정신적 부채를 지우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베푼 호의를 볼모로 잡고 당신의 삶과 결정에 대한 막강한 지분과 통제권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을 거절하거나 조금이라도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려 하면 그들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배신당한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까지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모든 인간의 행동 밑바닥에는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의지가 도사리고 있다. 이들의 선의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이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끔찍한 권력욕의 발현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꼭두각시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우월감을 만끽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피해자는 서서히 자율성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심리적 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구속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잔인한 영혼의 구속입니다. 이 교묘한 거미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달콤하지만 끈적한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 역시 온전히 내 몫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도움을 받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호의는 없으며 특히 도를 넘는 친절의 뒤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오기 마련입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내뱉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당한 거절에 화를 내고 상처받은 척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는 당신을 위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려 했던 것뿐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하며 적당한 거리를 지켜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가짜 선의의 가면을 과감하게 찢어버리십시오. 그것이 교활한 독사로부터 당신의 영혼과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겉으로는 사람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맹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깊숙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첫째,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평판만을 유지하려는 위선적인 태도. 둘째, 공감과 위로를 가장하여 타인의 아픔과 약점을 은밀하게 수집하고 무기화하는 악랄한 습관. 셋째,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의 순간에 유려한 말솜씨로 상황을 모면하고 타인에게 화살을 돌리는 비겁한 화법. 넷째,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약자 앞에서만 억눌려 있던 오만함과 무례함을 드러내는 서늘한 본성. 다섯째, 선의와 사랑이라는 거짓된 이름으로 타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여 영혼을 조종하려는 통제욕.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에서 나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생존의 철학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보석들을 알아보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짜 보석들을 걸러내는 차갑고 냉철한 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무장해제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방치하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아서 서로의 온기를 원하면서도 각자의 가시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 이 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된 관계를 끊어냄으로써 내 삶에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진짜 인연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에너지를 쏟기 위함입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지난날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선량함이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오늘 배운 지혜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당신의 삶과 영혼을 단단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험난한 항해 속에서 당신의 배에 누구를 태울지 결정하는 선장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위험하고 교활한 승객은 과감하게 바다로 밀어내고 당신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평온한 항해를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따뜻한 햇살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달콤한 독약입니까?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는 고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